안녕하세요. 유튜버 어이민수 씨입니다. 우선 이런 일로 영상을 찍는다는 게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피해자인데 이렇게 해명방송이라는 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여론이 저희한테 쏠려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 4개월이 지난 왜 지금 와서 고소를 했는지, 뭐 연맥이는 거네, 뭐 양아치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와서 왜 고소장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어요. 뭐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제가 비열한 삼거리에서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그리고 유튜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서 제 마음을 억누르면서 촬영에 임해왔습니다. 사건 사고 있고 며칠 있다가 비열한 삼거리 촬영장에서 제 씬이 없어서 형인 형하고 커피숍을 갔었어요. 커피숍에서 형인 형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민수야 괜찮냐? 뭐 전 괜찮다고 얘기했고요. 뭐 형이 억다리한테 뭐라고 했다. 근데 형이 더 화나는 건, 억다리가 무슨 자신감으로 뭐 내가 너 민수가 신고하면은 어떡하려 그러냐 물어봤더니 민수는 신고 못한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인 형이 뭐 많이 화내면서 뭐라고 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자신감으로 제가 신고를 못한다고 장담을 했을까요?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또 뭐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계속 지나는 기간 동안 제 욕과 저희 와이프 욕을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당사자한테도 들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여러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취 내용까지도 들었어요. 그걸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랑 통화 내용에서 뭐 저희 와이프가 억다리 형 와이프한테 열흘 동안 전화해서 개지랄을 했다고 필터 없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참. 지금 제 심정으로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시간이 지나서 신고를 한 이유고요. 그리고 4개월이 아니고 3개월입니다. 정확히는 고소장 넣은 게 6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억다리 형이 사과 영상에서 뭐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했는데, 전혀 진심으로 하지 않았어요. 비열한 삼거리 촬영날 만세 형님께서 억다리 형하고 잠깐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장소는 차렌트카 앞 도로였어요. 억다리 형이 사과 영상에서는 멤버들이 다 있는 곳에서 사과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둘이 멤버들 없는 곳에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대화 내용은 억다리 형 과거, 뭐 예전에 형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거는 뭐 꿈도 못 꿨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늘어났고, 뭐 저한테 미안하다고가 아닌 그냥 형이 사과하면 받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뭐 형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아서 금방은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들이 더 웃겼어요. 저한테 다 풀렸다는 듯이 한번 웃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과가 아니고 애들 장난놀이 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폭행하고도 그동안 잘 지내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솔직히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고 지옥 같았어요. 다만 저는 비열한 삼거리에서 맡은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으로 버텨왔던 거고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만세 형님, 우리 기현이 형님께서 잡아주시고 위로해줘서 버텼던 겁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채널에 집중해서 더욱 성장하는 어이민수 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신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의 짧은 생각과 저의 불찰이 너무나 큰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튜브로 시작을 해서 단시간 내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저라 제가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주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연예인병이라는 게 걸려서 저 나름대로 초심도 잃고 또 제 방송, 제 채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우습게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힘에 부응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큰 인기를 얻다 보니 너무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채널의 소중함도 잃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요번에 너무나 크게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잘못을 제가 잘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뉘우치지 못했고 그냥 심한 댓글에 그냥 감정만 상했었고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댓글을 읽고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 욕도 하는 것도 보았고 어쨌든 제가 중심에 서서 제 채널을 잘 운영을 하고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초심을 잃지 않았어야 되는데 너무 나태해진 제 모습에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 힘든 건 거짓말이었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나쁜 댓글만 안 좋게 생각을 했고 욕심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많아서 그냥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댓글을 읽다 보고 하다 보니 제 감정에 제가 치우치지 못해서 욱하는 마음에 커뮤니티에 글도 쓰고 수정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감정으로 인하여 구독자님들께 폐를 많이 끼쳐드리고 반성에 보이지는 못할 망정 계속 도망치기만 하고 뒤에 숨기만 하고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많이 반성을 하고 자숙도 많이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살짝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억다리와 저는 시즌 1부터 같이 응지를 했었던 친구였고 저도 억다리를 많이 믿었고 억다리 역시 저를 많이 좋아했고 이렇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민수 오만 때 민수가
저한테 와서 많은 이벤트를 해 주었고 다른 멤버들도 와서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고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일이 그 일이 그냥 재미나게만 이제 지난 줄 알았는데 시작을 민수가 제거 5만 원 왔을 때 폭행을 이제 저로 제 5만에 나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런 민수를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는 민수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민수를 좀 많이 미워했고 있는데 이제 민수가 이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민수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의 사과를 했고 민수는 뭐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위로를 해주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불찰이 제일 컸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신경을 못 썼던 그런 저의 불찰이 제일 컸고 그러면서 이제 뭐 조금씩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불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만세와 억다리 사이에서 조금씩 이제 억다리에 대한 조금 안 좋은 면들이 점점 보이니 저도 억다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와이프 욕도 했다고 하고 하는데 뭐 친구들끼리는 욕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었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허나 저도 그 억다리랑 지내면서 뭐 저희 멤버들 욕도 같이 한 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애들이랑은 제가 정중하게 다 사과를 한 상태고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 자신이 너무 주변 사람들한테 소홀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열한 삼거리를 무단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촬영 당일날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날 다음날 마지막 촬영이라는 거를 멤버 중 한 명한테 통보를 받았고 억다리에 대한 미움이 조금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통보를 받아서 제 짧은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무단으로 안 나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넷플릭스 관계자분들과 저를 키워준 형님께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더 이상의 해명 방송은 안 하겠습니다. 해명도 아닙니다. 이건 제가 구독자님께 사죄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더 이상의 이런 방송은 없을 거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남자로서 자숙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확실하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많은 충고와 많은 저에 대한 욕설 검열 받아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자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이제 만세, 민수, 두꺼비 너무 비난만 해 주시지 말고 조금이나마 응원을 해달라는 말씀은 전혀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로는 저는 자숙을 계속 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많은 비난과 욕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구독자분들 댓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앞으로 초심 잃지 않고
혹여나 제가 사람인지라 초심을 잃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가면서 다시 초심 잡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사태로 우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게 자숙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단 넷플릭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두꺼비님 구독자 여러분,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억다리님 해명 방송을 잘 봤습니다. 잘 봤고, 그에 대해서 또 제가 서로 오양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해명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예,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억다리님께서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잘해줬고, 또 같이 여행도 가고, 맞습니다. 근데 아다시피 저는 비현한 상글 멤버분들 다 이 영상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저는 적이 없었습니다. 위에 형들하고도 잘 지냈고, 밑에 동생들하고도 잘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억다리님도 정말 저한테 선배로서 잘해줬고, 조언도 많이 해줬고, 여행도 같이 가면서 정도 많이 샀고, 또 누구보다도 저를 많이 챙겨준 건 맞습니다. 예. 맞는데, 제가 형님 해명 방송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형님. 제가 형님을 공격하려고 절대 지금 이렇게 해명 방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저를 다 까고 나서 민심을 다시 돌리면서 사과를 한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형님, 저 지금도 형님한테는 그렇게 큰 악한 적은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근데 형님, 해명 방송 도중에 보면 두꺼비한테 잘해줬고, 두꺼비가 그만둔다 했을 때도 형님이 누구보다도 나서갖고 전화해갖고 두꺼비 한 번만 용서해주라 하면서 또 저한테도 잘 타일렀다. 예, 그 부분도 이해갑니다. 근데 형님, 사건 터지기 전날에도 형님이 저를 데리고 화장실에 데리고 가셨다니까, 형님. 그래갖고 형님 엄청나게 저한테 쌍욕을 하고 욕을 했습니다. 형님, 절대 저한테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형님. 제가 왜 그 사건 터지겠습니까, 형님? 너무 억울합니다, 형님. 근데 내가 뭘 했습니까, 형님? 저는 끝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형님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형님, 그 부분, 제 말이 틀렸으면 이 부분 다시 해명하고 싶어요, 형님. 저는 끝까지 그날 저녁에도 촬영 도중에도, 야, 두꺼비 너 따라와! 그거 갖고, 형님, 그렇게 나한테 뭐라 해도 나는 한 번도 정자세로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렇게 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촬영 끝나고 올라가서 이제 형님이 저를 먼저 때렸고, 저도 맞고 나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형님한테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겠지. 새끼 아무리 형님이 때려도 동생이 그렇게 하면 되나? 아, 예, 그 부분. 아, 형님, 어떤 형님? 아,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고래 감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형님. 형님이 그렇게, 저는 화장실을 하고 밖에서 충분히 형님하고 저하고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 근데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났고, 형님. 그러고 저는 형님 맞고 나서 형님한테, 형님, 저 이어서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억다리는 이제 나갔고, 그날 새벽에, 그 사건 터진 날 새벽에 이제 형인 형님이랑 이제 오시 형님이랑 만쌤이랑 술을 한 잔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꺼비랑 이제 대상 같이 못 가겠다 했고, 이제 그 다음날 또 저희 비현한 상거리 촬영이 있었죠. 그하고 촬영이 끝나고 이제 형님이 두꺼봐 그동안 고생했고 하여튼 네 하는 일 잘 되고 했으면 좋겠다고. 예, 맞습니다. 어째 보면 해고고 코에 그면 코, 어깨에 그면 귀 그리듯이 저는 먼저 말을 했고 못한다고 말을 하고, 그날 새벽에 이제 만쌤이랑 오셰임이랑 형님이랑
두꺼비 같이 못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해고를 당한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엇다리님 신발 사건. 자, 그날 비싼 촬영 컨셉이 어떠냐면요. 제가 이제 두꺼비가 갑자기 부유한 삶을 사는 그런 컨텐츠가 됐어요. 뭐 영상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제 모 여자를 만나서 제가 이제 부유한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비싼 옷도 없고, 뭐 명품 인물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엇다리님 이제 옷이랑 팔찌, 반지, 바지.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진짜 있네요. 엇다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먼저 그런 준비물을 다 챙겨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또 그날 원래는 이제 만쌤한테 이제 빌리기로 서로 저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만쌤도 이제 이게 시간 착오가 있다 보니까 그래 돼갖고 이제 엇다리한테 빌리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제 촬영이 끝났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이제 엇다리는 계속 전화가 왔어요. 두꺼봐, 야, 뭐 안 묻었지? 뭐 기스 안 났지? 예, 형님, 조심히 신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아무 기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촬영 끝나자마자 저는 모든 옷이랑 반지, 장구, 목걸이 다 뽀심이한테 줬습니다. 뽀심이 이제 어떤 갖다 준다 해갖고 벌써 줬는데, 신발을 못 준 이유는 제 신발이 어떠님 차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만 빼고 다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는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하필 또 이게 일이 꼬인다고 꼬이듯이 그날 양산에서 제 친구가 전화 왔습니다. 제 고향 친구인데 이제 인천에 왔다. 자, 뭐 오글 한 보자.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그냥 그 신발을 벗고 가야 되는데 그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술을 먹고 그 새벽에 이제 친구도 여기까지 왔는데 클럽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이제 강남 클럽에 갔습니다. 갔고 제가 술을 먹고 술이 취한 나머지 그 공원에서 잤지. 자고 이제 경찰들도 오고 뭐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 하나 때문에 넷플릭스 이미지 타격과 그 다음에 제 하나 때문에 멤버들 피해 주고, 그 다음에 팬들한테도 이리는 사진 찍히다 보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에 제가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다 보니까 신발도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어떠님 신발도. 자, 그 부분 어떠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클럽에서 공인 아니면 공인인데 술 먹고 그래 자갖고 넷플릭스 관계자들한테도 피해를 줬고 멤버들한테도 피해 줬고, 그 부분 정말 진심으로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저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이 운동화를 그냥 운동화 빨래방에 이제 신발을 맡겼죠. 근데 뒤에 와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맞아, 어따님이 저보고 신발 같은 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나, 두꺼밖에 않다, 그대로 갖고 온나, 절대 빨래 맡기지 말랬는데 저는 그거를 무시하고 빨래를 했어요. 너무 미안한 나머지. 근데 알고 보니까 명품 신발은 명품 신발 따로 하는 빨래 방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진짜 그 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빨래를 했고, 이제 주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주위 멤버들도 그렇고, 이제 넷플릭스 관계자분도 그렇고, 두꺼봐, 이 부분 네가 잘못했다. 이 신발을 네가 부담해갖고 네가 사라. 예, 그래서 제가 억대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 신발 제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맞아, 억대님도 정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요. 동생이 그랬으니까 됐다, 갖고 온나 해갖고 제가 신발을 두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갔습니다. 가갖고 신발을 줬고, 역시나 이제 억대님께서는 화가 나시겠죠. 근데 그 부분은 진짜 억대님이 참더라고요. 참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그 신발을
제가 부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신발 사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어때미 그냥 됐다 갖고나 하고, 이제 얘기를 끝나고 저는 다시 이제 양산으로 가게 됐는데, 예, 어때님이 기차표를 끊어줬어요. 아, 뭐 용돈은 안 줬습니다. 그날 용돈 안 줬고, 이제 어때님이 오해를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예, 용돈 안 줬고 제 기차표를 끊어줬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먹고 저는 이제 양산 내려갔죠. 자, 다시 한번 어떠님 그 부분 진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신발 사건 그래 됐고,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프리카 방송으로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아, 댓글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요. 앞뒤 두 서 다 빼고 네 얘기만 다 하고, 뭐 니는 뭐 변호사냐, 왜 남 멤버들 얘기 니가 다 하고 말도 못하는 놈이 앞뒤 다 빼고 왜 그렇게 기승전결해서 결만 얘기하냐.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날 방송 때 왜 또 술을 먹고 방송을 했냐. 아닙니다. 술 1도 안 되고 방송을 했고, 이제는 제때 뭐 맞습니다. 제가 술을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뭐 촬영 전날에도 술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먹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뭐 술을 먹고 촬영에 무단 이탈을 했다고 했는데, 예, 뭐 어쩌보면 제가 무단 이탈은 했죠. 근데 그 앞에 또 제가 스트레스 받은 부분이 있어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는 안 해서 이래 얘기해도 뭐 자꾸 해명 아니 해명하게 되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제 저는 제 아프리카 방송으로 이제 두꺼비 형님이라는 BJ로 이제 방송을 할 거고요. 예. 만세임이랑 뽀셰임이랑 또 여러 우리 민수하고 제 여러 멤버들하고 이제 지금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 제 속마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좋게 봐주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 촬영해왔고,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판단을 했으면 하고요. 저 또한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뭐 촬영 전날, 촬영 다음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예, 술 먹고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한번 믿어봐 주시고요. 또 자꾸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저한테 너무 이제 메시지도 많이 오고 욕도 많이 오고 하시는데, 예, 그 부분도 저는 큰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못된 부분을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1화부터 해갖고 맞습니다. 제 두꺼비 형님이라는 캐릭터 다 건다는데 저 혼자 뭐 코믹스로 해갖고 코믹스러운 캐릭터를 맡아가 인기도 많았고, 그 인기에 휩쓸이가 자기가 뭐 연예인 마냥,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진짜 그런 일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알아봐준 것에 대해 감사히 느끼고,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리님, 저도 형님 좋습니다. 형님 좋았고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좋아서 하는 표현 방식이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형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형님 정말 힘들었고, 형님. 그 다음에 형님 해면 방송 보면서도 형님이 저한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진짜 사과인지 아니면 두꺼비로 완전 뭐 진짜 뭐 사과한 척하면서 나락으로 만든 건지, 저 아직까지는 저는 형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형님, 형님이 저한테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그래도 저도 이제 더 이상 형님이랑 그렇게 하기 싫고, 형님이 저한테 잘해준 건 맞습니다. 맞는데, 형님 그 해면 방송에서 보면 두꺼봐 미안하다, 형님은 니한테 너무 가도 니한테 잘 챙겨줬고 잘해줬고, 형님은 니한테 할 말이 없다. 형님, 저도 그만큼 형님한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햄 부르면 가고, 햄 저는 대구 있을 때도 햄이 부산에 있다 해갖고 부산도 가고, 저도 그만큼 햄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그 다음에 형님, 저를 잘 타이렸다, 뭐 같이 하자. 형님, 마지막 차는 내 나가기, 제가 이제 해고 당하기 마지막 차는 전날에 형님 기억 못 하십니까, 형님? 형님 화장실에서 나한테 쌍욕 붙고, 사람들 다 본 데서 씨발 새끼야, 형님. 그때도 형님한테는 끝까지 죄송하다 했어요. 뽀쌤이 내한테, 형님이 감시 때 싸운자고, 뽀쌤이 나한테 데려왔다면 가장치 형님 기억 못 하시지. 뭘 한 사람은 기억 못 합니다. 당한 사람은 기억하지. 형님, 그때도 끝까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형님, 또, 그날 기억나십니까, 형님? 형님, 저는 위에도 적이 없고 밑에도 적이 없습니다. 형님, 인정하십시오. 저는 다 잘 지냈습니다, 형님. 근데 형님, 저는, 형님, 그래, 감 지르고 이러니까, 형님, 저는, 형님도 기억날 겁니다, 형님. 촬영할 때마다 밑에 내려가 있고, 혼자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근데 형님, 형님, 해명방송이니까 할 말이 없었고, 형님. 형님, 뭐, 미안한 척 하면서 완전 내를 웃으면서 사람 죽인단 말이 이 뜻인 것 같습니다, 형님. 형님, 그거 잘못됐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잘했습니까, 형님. 형님도 저한테 잘해줬지. 근데 형님 얼마나 나한테 쌍욕 얼마나 퍼붓습니까, 형님. 언제 나한테 좋게 탈린 적 있어요, 형님. 맞아요. 저 술 먹고 그 다음날 형님이 그때는 용아 촬영 나가자. 그때 말고는 형님 뭐 했습니까? 씨발놈아! 야, 이 개새끼야! 뭐 하는 짓이냐? 완전 형님. 동무학대도, 이런 동무학대가 내가 동무도 아니고. 그런데 형님은 뭐 잘 타이렸다. 그렇게 천사 코스프레 하지 마십시오, 형님. 이게 저는 사과를 못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형님.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만세형님인데요. 아니,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해명방송이나 뭐 사제방송을 또 제가 하게 되네요. 그래서 우선 죄송하고요. 우선 제가 열심히 촬영을 도와주신 감독님이나 뭐 편집자분도 계셔서 원래 인천 업로드를 원래 월요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요거 댓글에 또 안 좋은 글 너무 많이 달리면 상처받으시고 힘들어 하실까봐 이렇게 방송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선 억다리 해명방송은 제가 잘 봤고요. 뭐 2번, 3번, 4번, 5번까지 봤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뭐 저랑 처음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이기도 했고 뭐 얼굴도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추후 얘기는 제가 억다리랑 따로 뭐 통화를 하던가 제가 할 테니까 자, 억다리 해명 중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좀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제가 그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외우고 막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이 정도는 제가 적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뭐 억다리 해명 방송 중에 마지막에 제가 누굴 욕하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거 저 인정합니다. 그건 억다리 말이 맞다고 전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자, 두 번째, 재수 씨 욕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제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 민수가 폭행을 당하고 나서 민수, 재수 씨랑 민수 생일날 다 같이 저희 와이프, 그 다음에 뭐 다른 멤버들의 와이프 뭐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가 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억다리 재수 씨가 저희 와이프한테 메시지가 엄청 많이 왔어요. 뭐 지금 갖고는 있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는 뭐 지우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 내용 중에 뭐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메시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술 한잔 먹으면 풀리지 않겠어? 저희 와이프가 한 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를 만들 테니까 꼭 같이 함께 자리를 하자. 그러면 서로 풀릴 거다라고 얘기를 저희 와이프가 했었고, 근데 그 이전에 저희끼리 억다리랑 뽀식이 빼고 뭐 저희끼리 굉장히 자주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억다리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이 얘기가 안 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억달한테 기분이 나빠서 와이프 저희끼리 술 먹는 도마에서 자기 본인의 이제 와이프 얘기 오갔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욕을 한 적은 없어요. 정말 이 얘기를 억달이랑 2번을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자, 첫 번째는 제가 그 다음날 월미도를 다 같이 놀러 가서 월미도에 놀았었어요. 그날 저랑 통화했을 때 제가 억달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오해한 거다라고. 자, 2번째는 간석동에서 저희가 인천 간석동에서 촬영할 때 제가 따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억달도 알았다고 했었고. 근데 그 후에 알았다고 2번을 제가 얘기를 하고 후에 이 얘기가 제가 뭐 우리 와이프가 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번 더 들었었어요. 근데 3번째를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왜냐면 뭐 억달이 욕하는 스타일을 제가 아니까 이렇게 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갖고 제가 흥분한 건 맞아요.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너무 흥분해갖고 형이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너무 화가 난다. 못 참겠다. 뭐 부들부들 너무 떨리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내가 고민 들어주고 억달이는 알 거예요. 억달이 그 재수 씨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멤버들 중에 저 혼자 갔어요. 뭐 억달이가 굉장히 고마워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 저한테 어떻게 저랬을까? 그 전에 저도 많이 욕했으니까 그게 귀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뭐 아까 억달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저도 억달이 욕을 했었으니까 귀에 들어갔겠죠. 근데 저는 뭐 재수 씨나 가족 욕을 하거나 제가 그렇게 뭐 살진 않았어요. 뭐 굉장히 지금 프레임이 이상하게 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래갖고선 제가 억달이한테도 너무 화가 나서 형이 형을 찾아가서 애들 멤버들끼리 이런 불화도 좀 있고 재수 씨 형을 욕을 했던 거에서 제가 못 참겠다. 그래서 제가 형이 형한테 얘기를 한 거. 이건 제가 이제 하차하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당시에 멤버 자리에 증인이 있다고 했었잖아. 영상 보니까 그 증인분한테 한번 여쭤볼래?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와이프가 어떤 욕을 했는지. 딱 그 자리에 3분 계셨거든. 민수, 재수 씨, 우리 와이프 또 한 분, 그리고 뭐 처음 그때 인사받았던 멤버, 지금 현재는 멤버지만 그 친구의 재수 씨, 이게 딱 4분이 계셨어. 근데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나는 감을 못 잡겠다, 사실. 욕을 했다는 것도 난 인정도 못 하겠지만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고 너가 오해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너한테 4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나 성격상 했다면 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했다고 하고 미안하고 사과도 하고 난 원래 성격상 그렇게 한단 말이야. 너도 알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된 것 같고 그런 적은 없으니까 만약 오해했으면 너가 이해 좀 해주고 오해하겠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진짜 미안하다. 오해하지 말고 그건 진짜 안 했으니까. 자, 2번째 하차 이유. 하차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왜 그 전에도 형이 형한테 한 달 보름 전에 그 두꺼비랑 억달이랑 그런 일이 좀 있었을 때 뭐 뒤통수 맞고 했던 날 있었잖아요. 그날 저 옆에 있었어요. 저희 멤버들 전부 다. 근데 제가 그날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싫고 너무 지쳤고 애들 동생 너무 힘들어하고 전 못하겠습니다. 마무리 시나리오를 짜주십시오라고 제가 형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날 술 한잔 먹다 보니까 또 녹아들고 하더라고요. 남자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어졌는데 마음은 솔직히 편하진 않았어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흥분을 너무 많이 한 상태라 안 되겠다. 이건 진짜로 막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을 주셨어요. 뭐 며칠을 주셨는데 제가 그 며칠 안에 답변을 못 드렸던 거 맞고요. 어떠한 억다리한테 뭐 아는 동생들이죠.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짓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나가다 만나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라. 그 정도로 미웠어요. 그건 정말 제가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싫어서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가족들 얘기가 오갔다면은 그랬을 수 있을 건데 제가 근데 하나의 제 가족들 얘기가 오갔으면은 다들 어떠한 행동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후회되는 게 뭐냐면 억다리한테 물어볼 걸.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억다리 스타일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억다리도 어떠한
억울하거나 분했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뱉은 부분인데 그걸 제가 억다리 스타일의 느낌대로 제가 생각을 해서 형님한테 찾아갔던 거예요. 그건 정말 제가 진짜 후회되고 정말 억다리한테 미안한 마음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억다리가 그렇게 심하게 욕이 안 왔다는 걸 제가 알았다면은 뭐 이렇게까지 뭐 제가 억다리에 대해서 미움은 갖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선 억다리 이거는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가 너한테 사과할게. 이거는 내가 오해했던 것 같고 너랑 통화 나도 했었잖아. 그지? 우리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했을 때도 내가 한편으로는 너한테 한번 물어보라고도 했었거든, 사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통하고 싶지도 않더라. 그래서 내가 못했던 건 정말 내가 아이러니하게 내가 진짜 실수한 것 같고 인정은 해. 다만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제가 오해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은 하고요. 그 다음에 댓글들이 좀 이렇게 억측스러운 게 좀 많더라고요. 전 인정 못하는 게 정말 태반이지만 뭐 이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답변은 제가 굳이 안 드릴게요. 뭐 이상한 댓글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 컨텐츠나 뭐 재미없다 뭐 어쩐다 저쩐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열심히 해볼게요 라는 댓글은 좀 달아볼 건데 그 막 이상한 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못 드리는 건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차를 준비했던 거는 뭐 바로 준비했던 건 아니에요. 한 달 보름 전에 그때 두꺼비 그때 일부터 제가 조금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형인 형한테도 제가 몇 번 힘들다고 얘기했었고 그런 얘기가 좀 오가다가 지쳐 있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제가 그 억다리 그 일이 있고 찾아가서 제가 얘기했는데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런 모든 분위기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잘 되겠어.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선동질이라는 댓글이 좀 있어요. 선동질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애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다가 제 생각도 얘기하고 뭐 했던 건 있었어요. 형인 형한테 제가. 내 컨텐츠 해보겠다고 비열한 삼거리 그만두고 애들 데리고 나왔냐고 막 이런 댓글이 좀 있었는데 애들 얘기를 듣고 형인 형님을 찾아가서 억다리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 어렵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분 나쁘다 싫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했던 건 사실이에요. 이건 제가 부정 안 할게요 여러분. 이건 맞아요. 형님 형한테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렇지만 이게 선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이니까 형 입장에서 애들이 못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얘기를 해준 것 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선동질이었으면 그 전에 제가 어떤 방법을 취했겠죠. 뭐 어떤 댓글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뭐 돈이 많으니까 돈을 주고서 뭐 땡겨왔다 이런 얘기. 돈 많이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누구보다 예? 비열한 삼거리의 촬영 장소나 섭외 제가 다 하고 누구보다 촬영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본업도 망가졌지만 진짜 너무 좋아했고 제가 바보 다니고 누가 봐도 비거리를 그만두는 건 저한테 손해인데 안 그래요? 비거리 하면서 제가 컨텐츠 하면은 다들 도와줄 거고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선동질을 하고 제가 그럽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멤버 우리 동생들도 친구들도 다 나이가 먹은 밥 먹었어요. 사리분별 판단할 줄 알고요. 제가 나가자고 해서 그래 나가시죠 라고 따라랑 나오고 그런 책임감 없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절대 아니에요. 비거리 계속 남아 있으면 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비거리를 배신해서 나와서 제 채널을 하려고 했으면은 전 진작에 했겠죠. 그죠? 이제 와서 이런 핑계를 대고 뭐 어떤 꼬투리를 잡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끼리 뭐 잘해보자가 돼서 뭐 컨텐츠도 준비하고 한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컨텐츠 준비도 항상 해보라고 하라고 했는데도 안 했었어요. 귀찮아갖고 솔직히 비거리만 해도 힘들었었으니까. 컨텐츠를 뭐 준비를 해서 뭐 애들 다 데리고 나갔다. 그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랬으면은 그쪽 상대 쪽에서도 뭐 넷플릭스 쪽에서도 분명한 거는 저를 나쁘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는 걸 아셨다면은 저는 정말 그런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정 댓글 딱 남기고 그냥 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진작에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날
촬영분이 마지막 촬영분이니까 댓글을 좀 달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해서 그때 제가 부랴부랴 그날 제가 단 거고요. 준비해서 누구 이렇게 퍼즐 껴맞추는 것 마냥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더 이상은 제가 그 어떤 추측이나 댓글이나 비난 글보다는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댓글 고정 댓글 마지막 댓글 중에 제가 이런 말 쓴 게 있어요. 멤버들끼리 전부 다 여행이라도 한번 가고 싶었다고 제가 한 4, 5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때 가서 좀 술 먹고 다들 기분 좋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많이 아쉽고요. 뭐 어찌됐거는 저희 진짜 열심히 할 건데 다른 오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은 해명이나 뭐 사과 방송 이런 거는 저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저희 컨텐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이제 채찍질 주시고요. 재밌다면 또 재밌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너무 재미난 컨텐츠 비열한 삼거리에서 어떤 재미를 저희 때문에 잃으신 모든 구독자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민수랑 뽀식이 무단으로 촬영장에 안 갔죠. 뭐 굉장히 비난받고 욕먹을 줄은 맞는데 그 전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전날 제가 술 자리를 좀 했어요. 뭐 저희 어떠한 얘기를 토론하러 갔었고 네, 그날 민수랑 뽀식이랑 그 펜션 놀러 갈 때 그때 씬이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얘기를 해도 된다는 전제하에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집에 가는 도중에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아마 마지막 촬영일 것 같다라고. 왜냐면 제가 말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걸 뭐 제가 숨길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고 민수랑 뽀식이랑 거기에 대한 충분한 충격과 어떠한 뭐 그때 만약 갔었으면은 저희 정말 안 좋은 일이 더 심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요. 감정이 또 워낙 끝까지 오른 상태였어서 그래서 애들이 판단하에 안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안 나갔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뭐 잘못은 뭐 애들 정말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당시에 촬영신이 없었고 하여튼 뭐 애들이 무단으로 촬영장에 안 갔던 이유는 뭐 고려해서 애들이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